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루증이 심인성인지 말초성인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루증은 성적 자극에 대해서 사정 반응이 빨리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사정 반응이 빨리 결정되는 이유는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극량 자체가 많은 경우입니다. 흥분을 유발하는 어떤 물리적인 실질 자극량이 너무 크게 많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사정이 빨리 결정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자극량이 많거나 실질 자극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뇌에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또 사정을 결정하는 이 과정을 인지반응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뇌에서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사정할 사항이 아닌데 사정할 사항인 것처럼 정보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랫도리 주변의 몸뚱아리 자체가 민감해서 사정이 빠를 수도 있고 또 아래쪽에 있는 사정기관은 민감하지 않은데 뇌가 어떤 성적 자극들을 잘못 판단해서 인지가 왜곡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 처리가 잘못되고 그러면서 사정할 사항을 사정하지 않을 사항을 사정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이제 말초성 조루라고 하고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중추성 또는 심인성 조루라고 하는데 이런 말초성과 심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사정이 되려면 첫 번째 이 성자극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성자극은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자극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성자극은 크게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질 자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지 자극이 나머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실질 자극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이제 물리적인 자극입니다. 삽입이라든가 마찰과 같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자극이 실질 자극이 되겠고, 이 인지 자극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받아들인 자극을 해석해서 우리가 정보 처리할 때 그 해석된 자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물리적 자극은 삽입이라고 하는 그 삽입을 통한 마찰과 진동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삽입이라고 하는 물리 행위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 자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시청각 자극. 자, 상대 여성이 흥분을 하고 또 야릇한 표정을 짓고 또 상대 여성의 어떤 체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내가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보통 시청각 양에 비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조금만 삽입 운동에 대해서 작은 자극이라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어찌됐건 실질적인 삽입이라고 하는 물리적 행위가 들어가면서 사정감이 느껴지고 사정이 결정되는 경우다. 그러면 주로 이제 말초성 조루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실질적인 삽입에 관계없이 그런 삽입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이 주는 시청각적인 자극들, 신음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서 그것만으로도 제가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사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중추성 조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추성 또는 심인성 조루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삽입이나 마찰이라고 하는 물리적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삽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삽입 행위 없이도 사정감이 느껴지거나 그러면 중추성 심인성이고 어찌됐건 삽입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사정감이 빨리 결정되는 경우는 말초성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자, 내가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를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삽입 후에 이 머물기라는 과정을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 질에 들어가면 바로 삽입 운동을 진행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질 안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 보라는 거예요. 통상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 2분 정도 머물러 있어 달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분이라는 시간, 꼭 2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머리로 천천히 100 정도를 세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정도 시간 정도를 사실은 그 이상의 시간도 우리는 충분히 머물 수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정이 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성관계, 우리 조루 치료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콘텐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콘텐츠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 사정이라는 건 삽입이나 마찰을 이 전립선이라는 사정기관에 주게 됨으로 인해서 정액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한 정액들은 전립선 안쪽에 정구라는 곳에 모여서 저장이 된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누정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정이 진행되면서 이 정구 안쪽으로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 압력이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빵 터지게 되는데 그게 사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액의 이동과 저장에 관여하는 누정이라는 과정과 정액이 사출되는 사정이라는 이 두 과정으로 사실은 이 사정 과정이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정 조절이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액이 이동하는 이 누정이라는 과정을 조절하는 것이 사정을 조절하는 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정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이 삽입이라고 하는 물리적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물리적인 삽입 행위가 없으면 정액의 이동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정액의 이동, 즉 누정이라는 과정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정액의 이동이 없으면 이 정구 안쪽으로 압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정감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정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사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즉 물리적 행위가 없으면 사정도 없다. 이게 조물주가 우리 남성에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너희들은 삽입이라고 하는 행위 없으면 정액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라고 정해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삽입 후에 가만히 머물기, 즉 가만히 앉아서 삽입이라고 하는 물리적 행위가 없다면 당연히 사정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는 사정감을 인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사정감이 인지됐다면, 즉 물리적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액의 이동이 발생해서 정구 쪽으로 정액 이동이 발생했다면 이 일은 누가 도모한 겁니까? 뇌가 도모한 걸까요? 아니면 말초에 있는 전립선이라고 하는 말초 사정기관이 도모한 걸까요? 이 아래쪽에서 이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명령을 처리한 거구나. 즉 희민성 조루다. 즉 삽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 없이도, 즉 상대 여성이 헐떡이고 흥분하고 이렇게 그런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내가 흥분한 나머지 정액이 벌써 이동해서 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시민성, 중추성 조루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선생님 머물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리적 행위가 없으니 사정감이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데 삽입을 하다 보면 실제로 물리적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 한 20여 회쯤 되면 울컥울컥 쏟아집니다. 사정을 참을 수가 없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초성 조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기초로 해서 어느 특정한 한계가 도달하면 그 부분을 내가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 이런 경우를 말초성 조루증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삽입 후에 머물기가 충분히 가능하고 삽입 운동 정도가 한 20회나 30회 정도까지는 얼추 가능합니다 하는 분들은 말초성인 경우가 많고요. 삽입하는 동안에도 울컥울컥 올라오고
울컥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삽입운동을 전개하면 대개는 10번도 안 돼서 사정이 됩니다. 아주 급박하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급박사정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중추성, 심의성 조루는 말초성에 비해서 훨씬 심각합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애무하는 과정에서 여성 질 입구에서 사정하는 분도 있어요. 또는 넣자마자 사정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미 애무하는 단계에서 상대의 성적인 표현들을 내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얘가 정액을 이동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잘못 내린 거예요. 원래는 정액을 이동하라는 명령은 물리적인 마찰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중추성 조루는 머물기도 어렵고 또 이미 누정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삽입을 했을 때 10번, 정말 노력을 해도 10번, 20번을 못 넘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중추성 조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 방향도 다르겠죠. 어느 정도 머물기도 가능하고 삽입도 어느 정도 숫자까지 나오는 말초성 경우에는 말초 사정기관, 대표적인 게 전립선이죠. 이 전립선이 붓거나 딱딱해지거나 충혈되거나 하는 이런 염증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전립선의 염증성 변화를 줄여주고 말랑하고 부드럽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요. 중추성 조루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중추성은 뇌 자체가 너무 쉽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질적 배경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을 쉽게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지가는 교감과 부교감이라고 하는 자율적인 신경체가 있는데 그 교감이라는 게 흥분을 유발하는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되어 있고 이 흥분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부교감신경이 이제 그 기능이 약해지면 이 편차가 커지면서 상대의 어떤 조그마한 성적 자극과 표현에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정액을 이동하라는 신호를 잘못 내버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인지 반응 또는 어떤 자극을 잘못 해석하는 이런 문제들은 학습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어떤 성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손으로 음경에 자극을 주면서 사정을 유발시키려고 촉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죠.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너무 그 과장되게 해석하는 이런 방법들이 내 몸에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여성의 어떤 성적인 신음소리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정액을 이동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바로 그냥 이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로 인지 반응이 잘못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같이 해줘야 돼요. 중추신경의 어떤 교란 문제도 그 자율신경의 교란 문제도 교정을 좀 해야 되고 조율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 학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반응을 교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 교정 치료를 통해서 같이 교정을 해나가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지 반응을 교정하는 인지 행동 치료는 실질적인 성관계가 성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중추성 치료는 반드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삽입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관계 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를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파트너랑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좀 용기를 내셔서 이런 경우는 파트너의 협조를 조금 받기만 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인지행동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실천하기가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좀 악성의 중추성 또는 심의성 조루들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관계를 통해서 중추성 또는 말초성 조루의 원인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보았습니다.